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항상 긴장됩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제 집에서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한 10시 반 정도? 40분 정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아, 이거 뭐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엄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영상이나 자료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되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 도의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의회 집합하는 걸로 갔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그 다음날 지방의회 일정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당의 일정을 받아서 활동하는 걸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었죠. 방송 보고 있었죠. 좀 먹먹했던 가슴이 좀 씻겨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느껴보진 못했지만은 우리 그 독립투사들의 마음 좀 과장되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국민들을 모두 합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갈수록 저는 사회가 너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법 사건도 연령대가 20대, 30대라고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보면서 부정선거라고 좀 생각을 했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세상을 좀 무섭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국민들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이죠. 저도 정치를 하지만은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우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의 제대로 된 주장도 할 수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결론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벌써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그동안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 3자녀 이상의 가정에만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 사업을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광양만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2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을 통해서 우리 광양만권의 2차전지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 잘하는 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교육적으로 좀 불편했던 부분들 좀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방 자체에서도 다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도 쪽에서 많이 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의원을 선택을 했던 거고 초선이지만은 성과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정부에는 이제 교육부가 있지만은 각 16개 시도에는 교육청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육위원회는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지역이라는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이란 것도 딱 일률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의견은 좀 다르지만은 똑같은 전남 교육을 위해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면서 전남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연구하고 타협하고 정책 제안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씩 위원회를 하는데요. 전반기 때는 이제 기획 행정위원회라고 인사, 총무, 예산 담당 그런 파트에 좀 있었고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교육위원회로 갔습니다. 당연히 또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알고 주위에 이제 학교 관련된 선생님들도 좀 많이 알고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생각들 그다음에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 말하는 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걸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의 제일 주안점은 대학 입시거든요. 근데 입시를 바라보다 보면 그래도 좀 생각이 좀 좁혀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능 1세대, 거의 1세대 아닙니까? 오로지 그냥 수능 점수로만 갔는데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지방에 있으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시겠죠. 교육을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라시지만은 막상 또 공교육에서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옛날 세대와 많이 바뀐 거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드물었었는데,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라고, 그 전에는 전라남도에서 읍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조례라고 읍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라남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 단위까지 다 지원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시 단위에는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주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운송 사업자의 좀 권리나 사업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원색이 자자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 고객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버스로 지원한다. 본인들은 이제 사업권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생업에 전망이 걸리는 거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도 손해보는 누군가는 생긴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되고 딜레마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가 상임위가 6개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는 쉽게 말하면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분야는 똑같이 일반 분야라고 보셔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하죠. 광양읍으로만 좀 한정을 된다 그러면 도심 내 이제 개발 사업이겠죠. 특히나 지금 목성지구가 원래는 24년도까지 이제 준공이었는데 저도 그에 관련돼서 이제 몇 번 도구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전라남도와 관양시 그리고 부영주택과 한 몇 번 같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26년도까지 사업 완료하는 연장을 좀 같이 협의를 했고 그리고 사업 완료까지 부족한 부분들 좀 정리해서 기반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마쳤거든요. 저는 광양읍만 놓고 보면 걱정인 게 순천에서 엄청나게 개발 사업을 해서 광양 쪽으로 들고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을지구죠. 선을지구가 우리 광양 세풍을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관양시에서 개발 사업을 준비할 때 최근에 개발 사업이 확정된 게 이제 인서지구가 전라남도 순위를 다 획득했거든요. 그런데 인서지구 말고 저는 덕내 도월지구를 좀 추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서지구는 어차피 우리 광양읍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덕내 도월은 순천에서 선을지구까지 개발을 해가면서 광양 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광양에서는 최전방의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방어벽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들어와 있는 우리 땅을 좀 개발해놨는 게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상 거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지구를 먼저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덕내 도월지구도 좀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정리가 되면 우리 광양읍이 어느 정도 개발선에서 섹터를 좀 확보를 하고 나서 경쟁이 좀 들어가면 순천에 그 신대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인구를 저희가 광양에서 뺏겼습니까? 이런 실수는 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 택지 개발이 좀 우선시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세풍산단이 공용개발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청 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개발 사업을 하는데 땅도 안 사고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 있는 만큼 조금 그 땅만 사서 개발 사업을 했던 거죠. 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사님이 큰 결정을 해주셔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땅을 다 사기로 했습니다. 땅을 사는데 문제는 거기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포스코에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차 전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관련 산업 과장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관양만권 요청산단 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발 물량이나 우리가 이제 원가가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쟁력에서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다고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한번 좀 전라남도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을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같이 좀 고민을 하자 그랬거든요. 산업과 주택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광양은 그래도 좀 탄탄한 기반 시설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진짜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부영은 2년을 준비했습니다.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발언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변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좀 발언을 좀 자제해주면 안 되냐. 제가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막상 들어갔을 때 22년도에가 사업 준공이었거든요. 근데 연장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담당 부서장에게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끌고 가고 있고 진척이 없으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조건부로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진척된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언했지 않습니까? 작년 24년 12월이 또 사업기간 만료예요.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순천에서는 자꾸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광양 사람들은 좀 있으면 다 빠져나갈 건데 얼른 택지 개발을 완공을 해야죠. 근데 부영에서 오해한 게 자기들은 도시개발 사업과 건축을 같이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건축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준공이 목표거든요. 신청한 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니네들이 건축사업 신청해놓고 승인받아놓고 같이 버물려서 하려고 하냐. 저는 그런 의도거든요.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아파트 건설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게 준공인 줄 아시더라고. 근데 그건 별개거든요. 아파트 건설과 도시 기반시설 준공은 별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발언했던 거죠. 관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성실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용주택을 규탄하고 전라남도의 철저 관리 감독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목성지구 개발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67%, 2014년 사업 시행자 변경 후 9번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과 6차례의 실시계획 변경, 그중 4번의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2022년 부용주택이 전력 공급과 파업으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4번째 사업기간 변경을 요청했을 당시 본 의원이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더 이상 기간 연장이 없도록 공정 만회 대책을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24년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이번에도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해야 함에도 공정률 자체를 81% 선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영주택은 전라남도 개발계획 변경 인가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전라남도의 고시 일부입니다. 7만여 제곱미터 구성비 기준 9.9%인 단독주택 용지를 1.7%까지 낮추고 공동주택 용지는 47.7%까지 10% 이상을 늘리겠다는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 있었고 현재 공동주택 용지는 31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처럼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양시는 물론 전라남도가 시행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왔음에도 부영주택은 여전히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구역에 접한 초등학교까지 옮기자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목성지구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 인접블록의 충수 제한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감소되고 학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자 부영주택은 지난 5월 해당 초등학교를 옮기고 주택 1248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기업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한계를 파고들며 도시개발은 안중에도 없고 공동주택 건설에만 집착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부영주택은 더 이상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요청합니다. 아나무인격으로 개발계획 변경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김대중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역시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6년도까지 이제 연장을 해놨어요. 방음벽도 이제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남측의 아랫블록들 정리가 좀 덜 됐잖아요. 또 하나 엮여 있는 게 우시장 사거리, 거기가 이제 5구리로 바뀝니다. 그 사업까지가 같이 기반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6년도까지는 그 사업을 이제 완료하는 걸로 세부 공정표까지 뽑아내서 확답을 받고 그때 결정을 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저는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들이 연장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거든요. 원래는 24년도에서 제가 이제 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사업권 취소까지 얘기를 좀 건넸습니다. 부영 측에. 물론 광양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은 광양시에서도 얘기를 해도 부영에서 잘 안 먹어줬거든요. 그런 취소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부영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푸싱을 많이 해줬죠. 많이 좀 상했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그걸 기사를 퍼나가면서 그냥 여론을 좀 조정하고 그랬는데 저는 소신 있게 발언을 했고, 그리고 제가 2년간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화하고 부영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언론 기사 가지고 의원의 발언을 취지를 좀 왜곡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돼서 좀 서운한 감독도 있었고, 저도
저도 또 반박 기사도 한 번 냈고, 기사 내기 전에 처음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한 분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형님 이거는 한 번은 짚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분은 그냥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분위기였어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잘못된 발언을 한 것처럼 이제 기사가 좀 나와서 상당히 좀뭐 심적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오해받는 상황에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반박 기사는 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주류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알려달라. 그 뒤로는 이제 저도 정치인으로서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면서도 그냥 죄송하게 생각했지만은 유야무야 끝났으니까. 제 한 내용이 다 100% 맞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기사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좀 알아보고 쓰셨어야 되는데 너무 건설사에서 주는 자료에만 명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들 사정이에요. 전라남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그건 안 하고 누가 준공도 안 됐는데 사전 승인 받았고 건축 허가 받으라고 했습니까? 고맙습니다.